컴퓨터 활용 능력 2. 공직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임모 씨는 올해 새로운 팀장의 지시에 아연했습니다. 자신이 회의 때 발표할 자료라며 임 씨에게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문제는 표였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 가운데 단 한 장만 수기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표를 그릴 줄 모르는 팀장이 손으로 표를 그려넣은 것입니다. 임 씨는 이렇게까지 워드 프로세서에 서툰 직장인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트콤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의 서툰 컴퓨터 활용 능력 때문에 업무가 지연된다는 사실이 윗선에 알려졌고 결국 임 씨는 팀장에게 틈틈이 워드 프로세서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지난달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을 하던 팀장이 임 씨에게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임 씨가 자신의 컴퓨터를 만진 뒤 고장이 났다며 길길이 뛰었습니다. 아침까지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이 됐는데 임 씨가 다녀간 뒤 전 사이트에 로그인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수습하러 팀장 자리로 가 키보드를 본 순간 임 씨는 왜 로그인이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캡스락 키에 불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르쳐드리면서 이 키를 누르면 대문자로 고정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걸 끄지 않아 사달이 났다고 한마디 쏴붙이고 싶었지만 일이 커질까 싶어 그냥 몰래 캡스락을 다시 눌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이상하다, 내가 할 때는 안 됐는데를 반복하며 임 씨를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도 수년이 흐르고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AI가 산업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는 지금 업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응용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IT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특징, 대표적인 응용 소프트웨어의 문서 작성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징 및 종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필요한 문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나 비디오는 방송과 비디오 테이프의 판독 등 주어진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하드웨어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는 적절한 명령어를 내려야 올바르게 작동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로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전자출판 DTP 프로그램, 게임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문서 편집기, 플러그인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각종 전자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또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인기 있던 독립형 사무기기의 일종을 뜻하기도 하는데 문서 편집을 위한 타자기에 자판 입력과 인쇄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단순한 문서 편집기와는 달리 문서의 문단 모양, 글꼴 모양, 표 편집, 그림 삽입 등 겉모양에 집중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이나 학교 등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주로 씁니다. 초기에는 한글, 영문 등 단어나 문장 입력과 간단한 편집에 집중되었으나 고급 사용자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전자출판에 응용하면서 교회 주보,
수학 문제지 등의 간단한 전자출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아 한글의 경우 도스용 시절부터 일부 고급 사용자들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아래아 한글 선전을 위해 발행하던 월간지였던 월간 한글과 컴퓨터에 자신들이 개발한 전자출판 노하우를 투고할 만큼 일부 사용자들에 의해 전자출판 프로그램으로 애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의 전자출판 기능은 쿼크 익스프레스 등의 전문적인 전자출판 프로그램에 비해 출력 기능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쿼크 익스프레스의 경우 마스터 인쇄, 오프셋 인쇄 등 다양한 인쇄에 맞춘 망점 조절이 가능하지만 워드 프로세서는 망점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파일은 그림이 들어갈 경우 상대적으로 문서의 용량이 커지고 워드 프로세서별 확장자나 형식이 달라 같은 제품임에도 버전별로 호환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는 한글, MS 워드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또는 표 계산은 표 형식으로 데이터의 조직, 분석, 저장을 가능케 하는 상호작용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즉, 격리, 회계 등의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표 형식의 계산용지나 계산용지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한 표 계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커다란 표를 다룹니다. 이 표 안에는 셀로 나뉘는 수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각 셀은 열과 행으로 이름을 매깁니다. 셀 각각에 계산에 필요한 수치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참조하는 계산식이나 함수를 사용해 결과값을 계산합니다. 이 결과값 역시 특정한 셀에 표시됩니다. 만약 원본 자료를 수정할 경우 수정할 자료가 있는 셀의 수치만 변경하면 변경된 전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그래프 및 간단한 자료 관리 기능, 회계, 통계 처리 기능, 값 예측, 자동화 기능 등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는 엑셀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시청각 설명 소프트웨어는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문자, 그림에 대한 정보를 편집하고 배치하는 기능, 슬라이드쇼를 포함한 내용을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작업이 가능한 기타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여러 가지 효율적인 형태로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와 같은 전용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프레지가 있습니다. 전자메일 클라이언트는 전기통신회선과 호스트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단말 상호 간의 메시지 통신 기능의 하나입니다.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값싸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전자메일의 특색입니다. 상대방이 부재 중일 때에도 상대 단말기에 기억시켜둘 수 있고 같은 메시지를 동시에 다수의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자메일은 특정 개인 간의 메시지 통신에 제공되는 것으로 그 송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한 메시지에 상대의 아이디 번호를 붙이고 호스트 컴퓨터에 설치된 상대의 메일박스에 보냅니다. 단말 화면으로 메일박스에 메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수신인이 메일을 불러냅니다. 메시지를 읽은 수신인은 메시지 내용에 따라 삭제, 보관, 답장의 절차를 취합니다. 전자메일은 퍼스널 통신에 있어서 메시지 통신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종래의 우편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웹브라우저 또는 브라우저는 웹서버에서 이동하며 쌍방향으로 통신하고 HTML 문서나 파일을 출력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웹브라우저는 대표적인 HTTP 사용자 에이전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로는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이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두루 일컫는 낱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CD1 플레이어나 CD-ROM 드라이버, DVD 플레이어 등 CD화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는 장치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미디어 플레이어들은 오디오 파일과 비디오 파일을 포함하는 미디어 포맷들을 지원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 플레이어로는 다음 팟플레이어, 곰플레이어, KM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 있습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사람이 이미지나 모델을 시각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모음을 의미합니다. 화상 편집 소프트웨어라고도 합니다. 크게 공간에 따라 3차원과 2차원으로 나뉘며 좌표 설정 방식에 따라 벡터 방식과 레스터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단의 그래픽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협업 소프트웨어 혹은 그룹웨어는 기업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룹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개인용 소프트웨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초기의 그룹웨어는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같은 작업을 하거나 스케줄에 맞춰 공동 작업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상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랜 규격으로 변화시켜 처음부터 그룹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그룹웨어는 기업 내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랜 등의 통신망으로 연결된 개인 컴퓨터를 통해 서류 작성, 결제는 물론 문서 보관 등의 업무까지 전산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룹웨어에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공동 지필 시스템, 수치 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한데 묶어 여기에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제, 데이터 공유, 전자회의 지원 등의 통신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컴퓨터를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합군을 편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나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종합 처리하고 업무 과정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그룹웨어는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룹웨어에는 신속 정확한 의사 전달, 조직원 간의 정보의 공유 등에 의한 업무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통상 줄여서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기에는 용량이 작고 기능이 단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작업, 예를 들면 데이터의 압축, 해제, 바이러스 치료, 텍스트 편집, 이미지 편집 등의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파일 압축 유틸리티는 파일의 크기를 압축하거나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하드디스크 또는 USB의 저장 용량을 적게 차지하므로 디스크의 저장 공간을 넓혀주고 파일을 전송하거나 내려받을 때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압축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는 R집, 밤토리, 윈집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제거하여 손상된 파일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따라서 백신 프로그램은 일종의 치료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 트로이 목마, 웜,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다양한 악성 프로그램도 미리 예방하거나 찾아내 제거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검사하고 치료하는 예약 검사 기능,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치료하는 실시간 감시 기능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바이러스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백신 프로그램의 엔진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V3, 알약,
네이버 백신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자와 그림, 표, 그래프 등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문서를 작성, 편집, 저장, 인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워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글을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키보드로 입력한 문서의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쉽게 문서를 고칠 수 있고, 문서가 완벽하게 작성된 후에 인쇄하거나 USB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러내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글이나 그림을 입력하여 편집하고 작업한 문서를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주요 기능은 입력 기능, 표시 기능, 저장 기능, 편집 기능,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한글은 윈도우 표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조를 사용하여 한글에 익숙한 사용자 외에 처음 한글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한글 화면 구성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세요. 서식 도구 상자는 자주 사용하는 서식 관련 기능을 대화 상자를 거치지 않고 한 번의 동작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화 상자의 항목을 아이콘으로 만들어 모아 놓은 곳입니다. 하단의 서식 도구 상자 아이콘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세요. MS 워드의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의 MS 워드 화면 구성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세요. 워드에서 작업이 손실 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저장해야 합니다. 문서를 저장하려면 먼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나타나면 파일 이름 상자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문서를 저장하려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새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편집하거나 텍스트의 서식을 지정하려면 먼저 텍스트를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눌러 텍스트를 맨 앞에 배치합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른 채 끌어 오른쪽에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배경색 선택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텍스트의 위치에 추가됩니다. 또한 홈 탭을 클릭하고 글꼴 그룹에서 대부분의 텍스트 서식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글꼴 그룹 아이콘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일을 사용하면 스타일, 제목, 제목 및 자막 같은 문서에서 주요 요소 서식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개별 요소에 대한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실행합니다. 변경하려는 텍스트를 마우스를 끌어 선택합니다.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문서에서 적용할 스타일 위에 포인터를 놓아 미리 보기를 확인합니다. 스타일의 전체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자세히 화살표를 클릭하면 스타일 창이 열립니다. 텍스트에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워드에서 문서에서 줄과 단락 사이의 간격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탭의 단락 간격 옵션에 드롭다운 목록에서 단락 간격을 클릭합니다. 문서에서 직접 모든 단락 간격 스타일 위에 포인터를 놓아 실시간 미리 보기를 확인합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찾으면 클릭합니다. 인쇄하지 않아도 실제 문서 레이아웃 모양을 미리 보려면 먼저 파일 탭에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변경하려는 경우 모든 속성에 대한 설정을 검토합니다. 프린터 및 문서에 대한 속성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면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전자계산표 또는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기능 이외에 수치나 공식을 입력하여 그 값을 계산해내고 계산 결과를 차트로 표시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스프레드시트는 미국인들이 격리, 회계상 사용하던 일정한 형태의 계산 용지를 일컫는 말로 이것을 화면 그대로 옮겨 계산식 등을 첨가한 것이 스프레드시트의 시작이었으며 틀린 부분만 수정해주면 해당 부분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스프레드시트는
몇 개의 셀만을 이용하여 단순 계산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나 오늘날의 스프레드시트는 작업 능력의 향상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및 그래픽 기능이 추가되고 다양한 함수를 제공해주며 통신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구성 단위는 셀, 열, 행, 영역 등 4가지입니다. 가로행과 세로행이 교차하면서 셀이라는 공간이 구성되는데 이 셀은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비나 판매 물품 수와 같은 것을 셀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숫자와 데이터를 셀에 기입하고 이 셀들을 수학 방정식에 연결하면 셀 내용이 바뀌면서 동시에 그와 연결된 셀 내용들이 바뀝니다. 스프레드시트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파일 간을 서로 연결시켜 내용의 복사, 이동, 연산을 할 수 있으며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의 파일을 동시에 불러들여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2차원과 3차원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 제품으로는 엑셀을 들 수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하면 수치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입력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 권장 사항이 표시되고 클릭 한 번으로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막대, 색 구분, 아이콘 등으로 추세와 패턴을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엑셀 문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엑셀을 열고 빈 통합 문서를 선택합니다. 또는 컨트롤 N을 누릅니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려면 A1과 같이 빈 셀을 선택하고 텍스트나 숫자를 입력합니다. 엔터 또는 탭키를 눌러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계열을 채우려면 2개의 셀에 계열 시작 부분을 입력합니다. 계열을 포함하는 2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셀에서 가로 또는 세로로 끕니다. 통합 문서를 PC에 지정된 폴더에 저장하거나 다른 장치에서 저장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 및 공동 작업하기 위해서는 파일 탭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폴더 및 외부 저장 장치를 선택한 후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컴퓨터나 기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각종 정보를 사용자 또는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보고, 회의, 상담, 교육 등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것으로 파워포인트, 프리랜스 그래픽스 등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파워포인트를 열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처음부터 만들려면 새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합니다. 서식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둘러보기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선택하여 파워포인트 사용에 관한 팁을 봅니다. 텍스트는 원하는 곳에 커서를 두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 서식은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홈 탭에서 글꼴, 글꼴 크기, 굵게, 기울임꼴, 밑줄 등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글머리 기호나 번호 매기기를 사용하여 목록을 만들려면 텍스트를 선택하고 글머리 기호 또는 번호 매기기를 선택합니다. 그림이나 도형, 차트를 추가할 때는 먼저 삽입 탭을 클릭한 후 그림을 추가하려면 그림을 선택하여 원하는 그림을 찾아 삽입을 선택합니다. 도형, 아트 또는 차트를 추가하려면 도형, 스마트 아트 또는 차트를 선택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할 때는 파일 탭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폴더 및 외부 저장 장치를 선택한 후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5차시 컴퓨터 활용 능력 2의 모든 학습이 끝났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학습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직장인 필수 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